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전문가 세미입니다. 오늘의 차례는 도전 앞에서의 망설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입니다. 도전이란 무엇일까? 자, 이제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럿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하나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꽤나 망설입니다. 꽤나 많이 망설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며 고민하며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고민을 포기하고 들어눕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과중한 생각과 고민에 의해 모든 것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망설임이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조금 더 가까운 선택지.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의문은 이렇게 시작돼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선택지가 너무 많나?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로 갈지 찰나에 고민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선택지가 많으면 잘 하다가 뚝뚝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망설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야 한다를 외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참 마법 같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바로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은데요? 말문이 막힙니다.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제가 코칭을 이어나가면서 거진 90% 이상 바로 답을 듣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운동을 해서 능력을 올리는 것도 성장이죠. 집안일을 좀 더 빨리 끝내는 것도 성장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이 선택지가 망설임을 낳게 됩니다. 자, 한번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음, 비슷하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 글쎄요.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나요? 생존이라는 바운더리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행복하려면 가짓수도 너무 많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이 또한 너무 많은 선택지에서 오는 망설임입니다. 마법의 질문 3종 세트. 왜 답이 쉽게 안 떨어질까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했었죠.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뭘 선택하고 뭘 쫓아가면서 살아갈래? 하지만 우리는 착각 때문에 선택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보편성의 추구, 즉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중요시합니다. 저희가 돈이라는 수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예시죠.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를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또 집단을 형성합니다. 비슷하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당신의 소속된 집단에서는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 자, 이런 보편성의 추구를 정의한 뒤 두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봅니다. 그 핵심 가치, 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심 가치,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여기에 대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매하죠? 딱 정리해서 내릴 수가 있나요? 애매하다면 둘 중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지를 살펴봅니다. 마음에 안 든다를 0에서 시작해서 마음에 든다를 100점으로 그 가운데서 당신은 몇 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만약 이렇게 사고를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 선택지인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고 이건 즉슨 침대에 누워있기 vs 책 한 글자 읽기 공부하기
올바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실질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는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가지수가 있고 그게 고만고만하니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은 더 끌리는 침대에 누워있기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선택을 하려면요. 이게 왜 더 끌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질문이요.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하냐면 나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끌리는 것인가? 즉,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 결론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 노력해야 하는 것. 목이 말라 죽겠다면 허겁지겁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곤 할 겁니다. 사진의 아이처럼 다급하게 물을 찾아 먹겠죠?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겠죠. 내가 지금 그만큼이나 목이 마른가? 이게 바로 필요한 것과 노력해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내 필요 대비 노력이 수만이 든다면 어떨까요?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뭐 의지, 긍정 같은 걸 주장하며 노력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미 그게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요. 반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성이 노력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노력, 생각, 행동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목이 마른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물 마시러.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노력의 양을 해소시켜서 적어 보이게 하거나 필요한 것은 질문을 통해 접근하면 좋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나? 저 일, 저 공부가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 여기서 질문의 대상은 일과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더 깊게 내려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강아지라는 걸 인식할 수 있지만 강아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움직인다? 동물? 강아지? 이런 순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건 많이 봤고 많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이 하루 종일 깔리도록 하고 싶다면 일단 이런 인식의 과정에서 첫 번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단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대답을 한 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답에 또 질문을 이어나가고 반복하면서 필요성을 가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반대축에 있는 노력. 음, 많은 사람들이 목표 쪼개기를 주장합니다. 노력을 적게 인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목표 쪼개기를 주장해요. 뭐 본질은 맞는데 단순히 수치를 쪼개고 단기 목표를 잡는 것은 그닥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목표의 수치를 세웠을 때 그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 그리고 하나 더. 어떻게 그것을 쉽게 익힐 수 있을까? 100m 달리기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쉽게 익히고 능숙하게 할 건지, 요리도 마찬가지. 맛있게 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쉽게 익히고 능숙하게 할 건지, 도구를 빨리 획득하고 능숙하게 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겉으로 보이는 노력을 적게 보이도록 구조화를 시키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뭘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근하고 힘드니까 TV나 유튜브나 조금 하기 쉬운 것들, 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지, 즉, 노력의 품이 덜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합니다.
쉬운 것을. 여기서 다시 선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게임, 운동, 공부, 주관적인 업무. 고만고만하게 보이는 선택지들 가운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딱 꼽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앞에서 질문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많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래에 꿈꾸는 것과 현재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전혀 다릅니다. 쾌락과 미래의 이미지 사이 차이일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보니 마치 현재의 행복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멀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에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테마인지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나에게 돈이 왜 필요한지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아까 전 말씀드렸던 노력과 필요성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공입니다. 이건 마치 삶의 종착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듯 보입니다. 꼭 미래가 정확하게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굳건히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어느 정도 미래가 그려진다면 그 성공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결국 A, B 혹은 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도전에 앞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문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픈 것은 어떤 선택지와 가까운 걸까? 기존의 선택지 말고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더 나은 선택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곧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목표를 달성시키고, 목표의 쓰임새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도달하는 것. 이게 시간 관리죠. 질문을 이어나가세요. 행복, 돈, 성공, 그리고 수많은 것들. 최종 단계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신이 들수록 당신의 선택은 전반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성과와 실력의 상승 또한 굉장히 빠르게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 계속해서 질문을 강조드렸습니다. 단톡방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 기르기 단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직접 답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빠르고 많이 쌓아가고 싶다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저 바라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선택은 그런 식으로 쌓이게 되고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린 것 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후기를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리 전문가 샘이었습니다.